드디어 연금이 나온다네요. 매달 120만 원씩 나온다니까 이제는 마음 좀 놓아도 되겠죠? 60대 초반의 박 선생님은 은퇴를 앞두고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평생 열심히 일했고 제법 오랫동안 연금을 부었다는 자부심도 있었죠. 그런데 정작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자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어라? 분명 120만 원 나온다더니 왜 통장에는 106만 원만 찍혔지? 그때부터 시작된 궁금증. 그리고 이어지는 충격. 세금이 빠졌다고요? 그것도 건보료까지? 은퇴자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연금은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금도 소득으로 분류되며 일정 기준 이상이면 세금, 그리고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로 부담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은퇴 후 연금 수령의 세금 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도 세금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1,800만 원을 받는 경우 초과된 600만 원에 대해 기본 공제 150만 원을 제외한 450만 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에 기타 소득세율 5.5%를 적용해 약 25만 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가죠.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떼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매달 12만 원 수준이지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면 건보료까지 붙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국민연금만 받았는데도 세금 내라고요? 서울에 사는 65세 김모 씨는 국민연금으로 매달 약 140만 원을 수령 중입니다. 별다른 소득도 없기에 걱정이 없었지만 어느 날 국세청에서 연금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연간 수령액이 약 1,680만 원이었고 그중 450만 원이 과세 대상 소득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기준으로 추가 건보료가 책정돼 매달 7만 원 이상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 사적연금 연금저축 IRP도 과세 방식 따라 세금 차이. 사적연금은 가입 방식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가장 일반적인 연금저축과 IRP는 퇴직 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1,2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5.5%, 연 1,200만 원 초과 종합소득세 대상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최대 38%까지 세율 증가 가능. 특히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인출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와 건보료 폭탄이 함께 옵니다. 사례 2세제 혜택 받았던 IRP, 은퇴 후엔 세금이 덤으로 왔다. 직장생활 30년 동안 열심히 IRP에 불입했던 62세 이모 씨는 은퇴 후 매달 100만 원씩 연금처럼 수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수령액의 5.5%가 세금으로 원천 징수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는 바람에 다음 해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됐다는 점입니다. 거기다 국세청 소득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에 자동으로 넘어가면서 지역 건보료 월 15만 원까지 추가 부담이 생겼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연금은 받는데 왠지 손에 남는 돈이 너무 적어졌어요. 3.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도 세금 비껴가지 못합니다. 공적연금 중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들 연금은 매달 지급되는 금액 중 일정 비율이 연금소득세로 원천 징수됩니다. 과거에는 일부 면세 혜택이 있었지만 지금은 점점 과세 대상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이중으로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세금과 건보료 모두 대상이 됩니다. 사례 3. 공무원연금은 세금 안 내는 줄 알았는데 전직 교사였던 67세정 선생님은 매달 25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합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적게 입금되어 자세히 들여다보니 매달 연금소득세로 약 15만 원이 원천 징수되고 있었고 이외에도 장기요양보험료 2.5%가 추가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 가구 합산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 대상이 되면서 매달 건보료도 수만 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됐죠. 은퇴자라면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국민연금, 사적연금 모두 과세 대상이다.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사적연금은 분리과세 5.5%, 5종합과세 선택 필수. 다른 소득과 합산되면 세율이 급증할 수 있음. 건보료는 소득에 따라 자동 책정되므로 연금 수령액도 반영된다. 연금 소득이 많을수록 건보료 폭탄 위험.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경우 세금과 건보료에 주의. 퇴직소득세 감면을 받더라도 건보료엔 반영됨. 전문가가 알려주는 연금세금 덜 내는 법 3단계 전략. 은퇴 후 손에 남는 실수령액을 지키기 위한 똑똑한 연금 설계법. 연금 소득이 많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금과 건보료 부담이 커진다. 이제 은퇴 후 연금 수령을 얼마 받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받을까가 중요해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 입장에서 연금 수령자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와 절세 전략 3단계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단계 연금 수령액 분산이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전략은 연금 수령액의 연간 총합을 1,200만 원 이하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고 건보료까지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실전 팁. 국민연금 외에 연금저축 IRP 등을 가지고 있다면 60세 이후 천천히 소액으로 수령하도록 설정. 연 1,2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월 100만 원 수준으로 설계 5.5% 분리과세만 적용받음. 배우자와 분산 수령 가능하면 더욱 유리. 예시 씨는 국민연금으로 월 80만 원을 받고 IRP는 월 20만 원만 수령하도록 조정. 연간 총 1,200만 원으로 맞춰 종소세 대상 회피 건보료 증가 방지. 2단계 사적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BS, 종합과세 반드시 판단하라.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선택을 잘못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율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실전 팁. 다른 소득임대료, 이자,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무조건 분리과세 선택 5.5%. 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자는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음. 기본공제 및 세액공제 활용 가능. 예시 B씨는 월세 소득이 연간 800만 원,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연금까지 종합과세하면 세율 15% 이상 증가. 분리과세 선택으로 연금세율 고정 5.5% 전체 세부담 절감 성공. 3단계 건강보험료 부담은 소득구조 재설계로 줄일 수 있다. 은퇴 후 건보료는 소득 중심으로 산정되며 연금소득, 금융소득임, 대소득 등이 모두 반영됩니다. 특히 소득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연금퇴직금 수령으로 소득자가 되면 예상보다 많은 건보료를 물게 됩니다. 실전 팁. IRP 연금저축 수령 시에는 분할 수령으로 나누기 소득 분산으로 건보료 증가 최소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11월까지 지역 건보료 반영됨을 염두에 둘 것. 노령연금 수령자 중 지역 가입자라면 배우자, 피부양자로 전환 여부 검토. 예시 C씨는 퇴직 후 5천만 원을 IRP에서 일시 수령. 다음해 건강보험료가 월 27만 원으로 폭증. 상담 후 분할 수령 재설계, 매년 1,200만 원씩 나눠 받으며 건보료 월 6만 원 수준으로 절감 성공. 보너스 체크리스트 연금 수령자라면 지금 바로 확인할 5가지. 항목 확인 포인트. 국민연금 수령액연 1,200만 원 초과 여부. 사적연금 수령 방식 연금소득, 분리과세, 5 종합과세 선택 확인. 퇴직소득 발생 시점 다음에 건보료 산정의 반영 여부. 지역가입자 여부 피부양자 등재 가능성 검토.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이상 여부 종합과세 대상 여부 체크. 마무리 전문가 조언. 많은 분들이 연금만 받아도 충분히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후 수령액이 내 노후를 결정짓습니다. 지금 당장 은퇴 이후의 연금 수령 방식과 세금 구조를 꼼꼼히 살펴보고 분산 수령, 과세 방식 선택,
건보료 시뮬레이션까지 사전에 체크해야 받기만 하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손에 남는 은퇴 재정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